2019년 12월 6일 김건모의 25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리기 하루 전 가세연의 강용석은 김건모의 10% 업소녀 의혹이라는 폭탄을 들고 나왔다. 당시 김건모는 결혼까지 앞두고 있어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고 다음날 있을 콘서트가 열릴 것인가에 팬들의 귀추가 주목됐으나 강경한 입장을 보인 김건모는 예정된 콘서트를 강행했다. 그러나 콘서트를 관람한 팬들은 실망을 넘어 최악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김건모는 공연 내내 굳은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150분으로 예정됐던 콘서트는 30분 일찍 끝나 모두를 의아케 했으며 대부분의 팬들은 김건모의 공연 준비 자체가 미흡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팬들은 SNS 등을 통해 얼굴은 굳어있고 손은 벌벌 떠시고 멘탈 나갔으면 공연 취소를 하셨어야지. 고음 불가. 전날 소주를 많이 자셨나 보네. 노래의 절반을 관객에게 마이크를 넘기더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김건모의 공연 태도가 프로답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이때 콘서트 VIP석에는 김건모의 오랜 팬으로 알려진 김건모와 결혼을 앞둔 장지연의 어머니도 자리하고 있었다. 가세연의 등장에 3년 전 김건모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밝힌 여성은 자신을 2차를 나가지 않는 10% 업소녀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왜 3년 전 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은 업소녀는 당시엔 경황이 없었어요. 나름 잊어보려고 노력도 해봤고요. 내 나이도 창창할 때고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솔직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라며 조용한 목소리로 답변했다. 이어 뒤늦게 사건을 알리게 된 이유에 대해 업소녀는 가족들이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서 자꾸 즐거워해요. 내 속도 모르고요. 그런데 김건모가 나한테 그 짓을 할 때 그때 입었던 배트맨 티를 맨날 입고 나오는 거예요. TV를 돌려도 자꾸 재방송이 나왔고요.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라며 배트맨 티를 입은 김건모만 봐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이후 이 업소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강용석은 김건모 콘서트가 폭망한 지 이틀 만에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배트맨 공포증에 시달리는 업소녀를 변호하겠다며 방송에 나선 가세연 3인방은 단체로 배트맨 티를 입고 방송에 출연해 김건모 이슈몰이를 시작하게 된다. 김건모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자 가세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가세연은 김건모에게 매를 맞았다는 10% 새끼마담을 추가로 등장시키게 되는데 인터뷰에 등장한 새끼마담은 김건모가 빈룸에서 아가씨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건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는 시끄럽다. 시끄럽다고 했지. 뭐 이러면서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코하고 배를 때렸고요. 안 맞으려고 막아도 봤지만 남자 힘이 세니까 저항할 수 없더라고요. 라며 김건모가 미친 사람 같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끼마담은 무서워서 병원에 먼저 갔어요. 진단서 끊으려고요. 그런데 다음날 김건모와 사장오빠가 신고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장오빠하고 김건모가 너무 무서웠어요. 라며 그때 업소를 그만두고 만화방에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건모를 향한 폭로는 다른 데서도 튀어나왔다. 이번엔 가세연이 아닌 유튜버 정배우가 또 다른 업소녀를 등장시켰고 2016년 김건모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밝힌 또 다른 업소녀는 김건모 방에 들어가려는데 마담 언니가 붙잡더라고요. 김건모가 왁싱을 싫어하니까 제모를 했어도 안 했다고 해라.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김건모가 확인하겠다며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뗀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나가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나름 화류계에서 오래 일했는데 그런 수위는 처음이었어요. 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폭로가 이어지며 한 가지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한국의 미투 운동은 김건모가 다시금 방송에 나오고 있을 때 시작됐는데 당시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김건모는 소주 광고를 찍는 등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한참 주가를 높이고 있었고 일각에선 김건모 정도의 거물을 폭로하려면 미투 운동이 한창 뜨거울 때 했어야지 왜 시들해진 2019년에 했을까? 라며 업소녀들의 폭로 시기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는 김건모에게 장지연을 소개해준 강용석의 아내 윤씨였다. 김건모가 장지연을 처음 만난 곳은 콘서트 뒤풀이 장소였다. 이때 김건모에게 장지연을 소개한 건 강용석 아내 윤씨, 가수 이현우의 아내 이씨, 또 다른 지인 A씨 3명이었고 이들 윤씨 3인방은 이어지는 만남에도 동석하며 김건모와 장지연의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런데 둘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윤 씨는 수천만 원대 에르메스백 3개를 장지연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김건모를 소개한 대가로 윤 씨 3인방이 각자 나눠 가질 몫이었고, 알고 보니 윤 씨는 커플을 연결시켜 이 같은 사례를 받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장지연은 윤 씨의 에르메스백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이들의 절친 관계는 하루아침에 껄끄러워지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강용석이 가세연을 통해 단독 보도하기로 약속됐던 김건모의 결혼 소식마저 다른 매체를 통해 먼저 보도되며 장지연은 더욱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용석은 김건모의 업소녀 이슈를 터뜨렸고, 아내의 절친이었던 장지연을 향해선 이병헌과 동거를 했다는 2차 폭격을 가하게 된다. 한때 강용석과 친분이 있었던 변희재의 말에 따르면 강용석은 김건모의 건물을 빼앗아 업소녀와 나눠 가지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변희재는 강용석이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 김건모가 빌딩이 2채가 있는데 이번에 한 채를 뺏어버리겠다고. 근데 이걸 계약서로 썼더라고. 피해자랑. 내가 그때 방송 나가려고 가세연에 일찍 갔는데 테이블에 계약서가 있더라고. 피해자하고 쓴 계약서가. 그래서 슬쩍 봤더니 김건모에게서 빼앗은 30%를 강용석이가 먹게끔 돼 있는 거야. 이것들이 피해자를 돕는 게 아니라 김건모를 벗겨먹으려고 이러는구나. 그리고 장지연하고 이병헌이하고 동거설이 나왔어. 그런데 증거가 없어. 이것들은 질러놓고 증거를 제출 못해. 김용호가 얻는 소스는 하나뿐이야. 템프로 들어가서 웨이터가 질러주는 거. 그걸 그냥 지르는 거야. 김건모가 진짜 몹쓸 짓을 했다고 쳐보자고. 그랬으면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그걸로 돈을 요구하다가 돈을 안 주니까 부인을 친다고? 이게 바로 양아치들이지. 강용석이가 재판만 가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 거기서도 사기치다 걸려서 그래. 김건모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은 업소녀들의 주장뿐이었지만, 경찰은 업소녀들의 증언에 무게를 실어 김건모를 압박했다. 그리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김건모를 검찰에 송치했을 당시,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차례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은 또다시 기소 의견으로 3번째 검찰 송치를 강행했고, 이때 검찰은 관례상 3번씩 제지위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유로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논란이 불거진 지 2년 6개월 만에 김건모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위기에 놓였던 김건모는 의혹에서 해방됐지만 상처뿐인 영광이 됐고, 혼인 신고를 했던 아내 장지연과는 이혼을 해야 했으며, 김건모의 어머니 이선미 씨는 큰 충격을 받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알려졌다. 이혼 과정에서 김건모보다는 장지연이 마음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측근은 매체를 통해 신혼의 달콤함을 누릴 시간도 없이 거짓 폭로와 싸워야 했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시기를 루머와 싸우느라 허비했다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제일 안타까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은 검찰이 내린 무혐의 결론에 대해 크게 반발했는데, 가세연에 다시 등장한 업소녀는 어처구니 없네요. 조사를 확실하게 한 건지 모르겠군요. 김건모가 아니라고 한다고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난 사실이 확실하거든요.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항상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정말 아닌 것 같네요. 라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